그 야구에는 데이비드 로스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된 용어인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매년 MIT에서 슬로운 스포츠 컨퍼런스라는 회의가 열리는데 2017년 여기에서 발표된 메이저리그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 자료를 본 건 아니고 기사랑 영상으로만 봤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선수가 팀 성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했는데 잡소리 유튜버답게 조금은 짜치게 요약을 해보면 선수 능력의 합은 팀 성적에 2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산되고 팀워크, 팀 분위기 등과 같은 요소는 성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리더십 있는 선수 한 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44% 정도 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입니다. 이걸 로스 효과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로스는 실제로 데이비드 로스라는 선수에서 따온 겁니다. 이 선수가 시카고 컵스 우승 당시 로스 효과를 이끌어낸 선수라서 연구에 로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리더십 있는 베테랑 선수의 유무가 팀을 하나로 만들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건데 약간 한국스러운 연구 아닌가요? 형님 축구, 원팀, 우리가 남이가 정몽구 협회장 4선 도전. 아, 이건 아닌가? 축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감정적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MBTI 중에 F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팀에 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비약할 수 있는데 다른 예로 예전에 이서진 배우가 영상에서 말한 건데 김하성 선수가 뛰는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라는 팀이 왜 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샌디에고 고문인 박찬호 전 선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수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최강인데 성적이 안 좋은 이유를 묻자 너무 다 개인적으로 잘 나가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로스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잘 나가는 선수를 아우를 수 있는 팀의 리더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리더십이라는 게 눈에 보이냐? 사실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한 선수가 선수단 전체와 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축구팀도 일종의 회사인데 저부터도 회사에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친한 사람, 대면대면한 사람 상당히 열심히 나누고 있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은 안 마주치려고 조심조심 다니고 그러는데 축구 선수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리감 있는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주는 큐피트 같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애매모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그게 리더십일 텐데 그래서 연구팀은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그나마 가시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주전과 후보, 연봉, 나이, 국적, 언어의 차이 등이 팀 내 장벽인 단층선을 만들고 이 기준에서 발생하는 선수들 간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교집합에 들어가는 선수가 로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팀의 로스로 봤습니다. 야구에 적용되는 연구라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재밌겠지만 스포츠라는 즐거움의 승리는 결국 모두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학고 유튜버로서 항상 새로운 주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잘 나가는 팀 첼시에서 누가 로스인지 재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난 금요일 새벽 첼시가 아일랜드 팀 샴록 로버스를 런던에 불러들여 경기를 펼쳤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6번째 경기 첼시와 샴록 로버스의 경기입니다. 결과만 보고 갈게요. 오늘은 전술 분석 아니고 연구 분석이네요. 가봅시다. 첼시가 공식전 8연승, 공식전 11경기 연속으로 패배하지 않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패배를 모르는 팀이 되었는데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팀에서 기대하는 공격수 기우가 3번의 기우를 보여주면서 데뷔 후 첫 해트트릭을 성공했고 팀의 미래 아첸폰과 타이론 조지, 카사데이가 풀타임으로 경기를 뛰면서 성인 무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가 아일랜드 팀이라서 사실상 체급의 차이가 컸지만 그리고 솔직히 샴록 로버스 처음 들어보는 팀인데 이름만 보고 태국 팀인가 싶더라고요. 컨퍼런스 리가 아니고 프렌들리 매치인가 싶었는데 팀 이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이번 경기 샴록에서는 클리어리라는 선수가 진짜 경기력 처참하다 못해 안쓰럽던데 니값을 못한 게 볼을 전혀 클리어하지 못하고 기우에게 영혼까지 털려버려서 팀 패배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이전 경기를 평점 보니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팀에서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것 같은데 이런 사고와 같은 경기는 떨쳐내고 또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결과는 첼시가 5대1 대승과 어린 선수들 경험치를 먹이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마레스카가 가지고 있던 팀 운영 방식대로 주말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모두 경기에서 제외되며 일주일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주중 경기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여하튼 경기는 이렇게 끝났고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첼시의 숨은 주역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선정 기준은 제 맘대로 잡았는데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좀 보도록 하죠.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첼시의 1군 선수들을 모두 나열하였습니다. 그중 나이로 먼저 필터하였는데 아주 어린 선수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제외했고 원래는 주급 기준으로 평균보다 많이 받는 선수를 제외하려고 했으나 모든 선수의 주급을 알기는 어려워서 트랜스퍼마켓 기준 평가 가치가 평균보다 높은 선수는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팀에 막 합류한 선수와 대내외적인 이유로 팀 내 위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수도 제외하였습니다.
나름 필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보도록 하죠. 우선 전체 선수들 나래비를 세우고 평균 연령을 계산하니 첼시 평균 나이는 23.3세로 진짜 어리긴 하더라고요. 30일 넘긴 선수가 후보 꼴리인 베티넬리가 유일하고 사실상 전력의 자원인 벤치레를 제외하면 27살 선수들이 노장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젊다 못해 어린 팀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솔직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승은 시기상조다. 다시 한번 마음 다잡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보다 어린 22세 이하 선수들은 우선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은 평가가치입니다. 첼시 전체 선수들의 평가가치 평균은 340만 유로 정도더라고요. 평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팀에서 주목받는 선수라는 점을 고려해서 평가가치 기준으로 340만 유로보다 높은 선수는 제외하였습니다. 솔직히 잘 나가는 선수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팀 내 홍보 영상이나 사진 찍자고 하면 와서 찍어야지. 개인 매니지먼트가 요청하는 것도 찍어야지. 또 잘 나갈 때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겠습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실력 유지하려면 훈련도 해야 하고 아주 바쁘다 바빠. 팀 내 다른 선수들 신경 쓸 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 좀 제외했습니다. 나래비 세운 김에 선수 가치도 좀 볼까요? 확실히 첼시에서 평가 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는 파머입니다. 대충 하나로 2천억 가까이 하는 건데 지난 시즌부터 활약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가치입니다. 파머야 뭐 나프 세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가장 낮은 가치를 가진 선수는 꼴리 제외하고 마르크스 기우인데 요즘 기우 잘하죠? 키워야 하는 선수니까 넘어가고 축구의 메카 약 200억 조금 넘는 건데 금액 잘 받아서 이번 겨울이나 다음 여름에 꼭 정리해야겠습니다. 무드릭 진짜 돈이 눈 녹듯 내린다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산 유니폼 값이 저렇게 녹아버린다는 게 참담할 따름입니다. 지금 도핑 의혹도 걸려 있는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시즌도 사실상 거진 날렸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돌아와서 이제 좀 윤곽이 나오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적한 선수들 빼고 무드릭이나 벤치를 같이 제외해야 하는 게 맞는 선수들도 빼고 보면 이제 팀의 리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딱 한 명을 꼽으면 좋겠으나 그러기 어려운 게 첼시 선수단 구성을 보면 주로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로 구분되어 있는데 스페인, 포르투갈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에서 한 명씩 선수를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잉글랜드는 주장인 리스 제임스 뽑는 게 맞는데 고릴라 새끼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리더십이고 나발이고 훈련 세션 참석만 해도 다행이라서 아닐 것 같고 가장 낮은 가치로 평가받는 선수 중 하나이나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베테랑 골키퍼 거기에 팀에서 경험이 가장 많은 노장 선수 32살의 골키퍼를 노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평균 나이 23세 팀에서 32살이면 거의 화석이죠. 살아 움직이는 걸 신기하게 볼 것 같은데 베티넬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 쿠쿠레아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수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선수일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프랑스 선수 중 로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바디아실과 디사시입니다. 사실 이 몇 마디 하고 싶어서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 팀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선수를 꼽을 때 디사시 혹은 바디아시를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지극히 주관적으로 이번 겨울에 정리하는 건 반대입니다. 팀에서 많은 선수들 그 중에서도 수비진의 가장 낮은 근간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현재 바디아실과 디사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정신 나간 소리냐. 첼시의 주전 수비 일진은 코를과 포파나인데 뭔 바디아실 디사시냐. 의문의 흑인들에게 뭐 받아 처먹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정하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현재 첼시 1군의 프랑스 선수는 총 5명입니다. 31명 중 5명이 뭐 맞냐 하지만 다국적 팀인 첼시에서 잉글랜드 자국 선수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국가 비율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은kun쿠를 제외한 4명의 수비라인 포파나, 바디아실, 디사시, 귀스토인데 사실상 수비라인은 프랑스 선수가 잉글랜드 선수보다 많아서 프랑스에게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랑스 선수를 제낀다? 그리고 심지어 바디아실이랑 디사시는 모나코 때부터 듀오로 깐부 중에 깐부인데 한 명 제끼면 다른 한 명 바로 서운하죠. 여기서 일단 수비진 단합을 위해서 바디아실, 디사시 정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포파나 부상은 상수죠. 바디아실도 부상이라고는 하지만 코릴과 바디아실, 토시인 디사시로 수비진을 구성해야 하는데 포파나라는 변수를 가진 상황에서 1진과 2진을 나누어서 경기를 운영하는 마레스카의 전술 방식상 주전 센터백을 최소한 4명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니 이전 영상에서 틈만 나면 수비 보강이 필요하다, 퀄리티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이제 와서 선수 정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모순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도 코릴의 짝으로 퀄리티 있는 선수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겨울 이적 시장에 찾는다면 겨울 이적 시장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에 더해서 현재 선수진을 유지하고 다음 여름에 선수단 정리를 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디아실과 디사시를 이번 겨울에 정리하는 건 난 반대인데.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런 걸 떠나서도 첼시에서 부상이 계속 발생하는 유일한 포지션인 수비라인에서 팀의 단층선을 이어줄 수 있는 선수인 로스는 디사시와
바디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 예상에서 4위권에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 첼시가 현재 2위를 달리는 이유, 선수들의 개개인의 합보다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팀의 리더가 첼시에는 곳곳에 있지 않아서일까 하고 망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잘 나가고 있는 첼시,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은 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